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내일 오후 1시쯤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동안 올여름 안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대로 강행하는 분위기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도 정부가 브리핑을 열었죠? 네, 후쿠시마 관련 1일 브리핑은 지난 6월 15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열었습니다. 당장 내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방류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아요. 논란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어제 사실 일본 강요회의에서 10시에 그 방류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정부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기술적으로 방류 과정에 문제 없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면 그럼 반대냐? 또 이렇게 질문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니까 오늘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답변은 오늘은 뭐 좀 명확하게 나왔나요?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시찰단도 보냈고 여러 협상을 했었는데 이 오염수 방류 찬반 여부에 대해서 투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냐 이 문제고 이거는 찬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구영 국무 1차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의 그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한국 정부가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그 의회가 아니고 3년 전에 국회 대응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또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은 거네요. 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굳이 찬성과 반대로 논점을 좁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회피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답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얘기도 좀 우회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랬네요. 그 3년 전 국회 대응을 지적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입니다.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였는데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네. 한마디로 이런 애매모호한 그 교집합의 포지션을 그 당시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강 장관이 이 문제가 국민 안전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 공유를 요청 중이다. 이렇게만 또 덧붙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yes or no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정부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당장 내일 방류인데 그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번 이거는 통해서 나왔을 건데 강요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그 기상 이변이 없으면 내일 특별한 기상 이변이 있게 되면 그 왜 그러냐면 네. 해양 방류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거든요. 근데 물을 희석해서 이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뭐 쓰나미 내지는 어떤 기상 이변이 있게 되면 물이 역류하거나 희석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상 이변이 없으면 예정대로 오염수는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오늘 또 일본 외신에서 나왔는데 일단 시간은 오후 1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 이제 방류를 시작한다 이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기존의 IAEA 측에 자신들이 공개했던 그 계획표대로 오염수 방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일단 저장 탱크에 보관된 약 130만 톤의 오염수를 매일 500톤 가량 조금씩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건데 좀 특별히 염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약 500톤 정도는 사실은 그 저희가 일본 측이 이제 30년 장기 그 계획을 잡았고 이걸 n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 한 500에서 1000톤이 나와요. 뭐 토일료를 다 포함해서. 근데 초반에는 일본 쪽도 현재 외신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1톤, 뭐 10톤, 100톤 이런 식으로 초반 한 14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정량을 맞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방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프스라고 이제 부르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거든요. 네. 이게 마늘 다자에 핵종 여러 가지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예요. 말하자면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정수기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필터기. 네. 네. 근데 이게 2011년 이제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만든 그 정화 설비예요. 네. 근데 이 논리적으로만 보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과시켜서 핵종들을 제거하고 이 제거한 물을 K4 탱크에 담아요. K4 탱크에서는 방류 직전까지 균질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서 마지막까지 핵종이 있는지 없는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에 부합한지 점검 후에 마지막으로 바닷물과 섞어서 이게 삼중 수소를 희석하기 위해서 바닷물과 섞어서 해저 터널로 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일본이 밝힌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 그대로 IAEA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알프스도 제대로 작동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의 중론이고 문제는 이 알프스가 과거에도 잦은 고장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장 전력이 있었나요?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 몇 번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이라 제가 네. 또 다음 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쉽게. 네. 네, 할 건데 헤파 필터라고 네. 뭐 여러 가지 필터 종류가 있거든요. 그 계열마다 이제 고장이 났었는데 일종의 흡착제 역할을 하는 필터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하나가 아니라 정수기 물도 큰 거름막, 작은 거름막, 중간 거름막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핵종도 핵종의 양태와 그 분자의 어떤 농도와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별로 필터를 여러 개로 중첩적으로 배치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알프스가 2013년까지는 그 총 2013년부터 네네. 작년까지죠. 2022년까지 총 8건의 고장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시찰단도 5월 달에 가서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IAEA 보고서에 나왔듯이 알프스가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